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21일 축하합니다. 21일에 엄마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21일이 지나면 이제 습관이 잡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저번에 아침 운동, 러닝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하루하루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낭독해 주신 그 내용 중에 내에게 중요한 일인 걸 인지시켜서 긍정적 불안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2주에서 3주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몸이 움직여서 헬스장을 가고 있는 거 있죠? 지금 녹화를 하는 이유는 엄마의 고충을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거고요.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어,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다시 녹음을 한다. 그래서 40분에서 50분이 걸렸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저도 고백을 하자면 세 번째 녹음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 앞뒤도 맞지 않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얘기할 내용을 대화치는 아니고 이렇게만 얘기해야겠다고 핵심 내용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살짝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녹음에 대한 고충은 저도 충분히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마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책을 읽느라고 읽고 싶은 책을 못 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엄마가 읽고 싶은 책을 낭독해 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책이란 게 엄마가 저를 생각해서 읽어줬지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불확실한 거고, 이게 도움이 될까? 라고 엄마가 좋아서 읽은 책 중에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느끼는 게,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곳에서 책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혼합되고 섞이고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셔도 돼요. 제가 엄마 낭독을 듣고 꼭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야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아침에 들으면서 이런 내용도 있네? 이런 내용도 있네? 이거는 마음에 드니까 블로그에 써놔야겠다. 라고 정도만 파악하기 때문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글 읽다 보면 저도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말씀하실 때 쑥스럽다고 하셨는데, 아들은 쑥스럽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연히 안 쑥스럽지. 나는 3세 애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말도 못하는 애들 앞에서 맨날 30분, 1시간, 1시간 반씩 떠드는데 혼자 말하는 게 어려울까? 그게 쑥스러울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녹음을 누르자마자 어색한 기분을 받았어요. 자신은 있었지만 막상 하려니까 어색하고 쑥스러운 느낌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수도 그렇고 강연자들도 그렇고 처음에 무대 위에 올라가면 엄청 떨리는데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이제 긴장이 풀려서 그 자리를 즐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녹음을 하는데 앞에는 정말 뭐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났었는데 지금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BJ들이 방송하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시청자들이 채팅을 쳐주면 그걸로 소통을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소통이나 엄마 말씀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마가 마지막에 아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일하고 멈춘 다음에 다시 일하고 멈춘 다음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발전할 거라고 했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해요. 월요일, 화요일 날 일을 하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와서도 책을 읽죠. 책을 읽고 나서 화요일은 많이 할 수가 없는 편인데, 수, 목, 금 이렇게 책을 읽고 토요일까지도 민지가 와 있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읽으려고 해요, 주말에도. 네, 주말에도 운동을 갔다 오고 아침 러닝을 갔다 와요.
그래서 책 읽는 거랑 아침에 러닝 하는 거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요새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책 읽을 때 너무 재밌는 순간들이 많아요. 저번에 엄마한테 카톡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엄마랑 닮아가나 봐요.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작가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서 좋아요. 제가 사람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두 푼으로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책 한 권으로 대화할 수 있다? 어, 이거 가성비 최고인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이에요. 어제 글쓰기 수업을 듣는데 이은대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책을 볼 때 작가의 언어가 아니고 나의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낭독도 좋은데 제가 본 책 중에 기억이 나는 걸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이고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건데 제일 크게 건진 거는 독서하는 힘이 생겼어요. 2시간을 읽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더 읽고 싶고 3시간을 읽으면 지치긴 해요. 지치면은 좀 쉬었다가 좀 이따 또 책을 읽고 하는 식으로 해서 독서하는 힘이 생긴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책의 권수보다는요. 제가 첫 번째로 읽은 책은요. 부의 레버리지예요. 엄마는 보드셰퍼 다른 책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부의 레버리지를 첫 번째 책으로 선택한 이유는 서점에 갔는데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이런 방법론을 알려주는 책들이 참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본계적 독서처럼 옆에 표시를 하고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책들을 보고 와서 적었는데 그 적은 내용이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건진 거는 책을 읽으면서 꾸준히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이은대 작가님한테 배운 건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뭐를 할 때는 생각을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계속 생각을 하니까 사고가 확장된 것 같아요. 제가 부의 레버리지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닌 한 달에 여러 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가령 엄마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수입일 수도 있고 주식 채권 같은 이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회사에서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는 거고 강사로서는 강의, 가수로서는 음악 이런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크게 와닿는 게 한 달에 한 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돈이 들어오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은 책이 오케팅이라는 책이에요. 오케팅을 읽으면서 저는 독서를 할 때 어떤 독서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 부의 레버리지처럼 부자가 되는 방법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또는 자기의 강점으로 인해서 그거를 극복하고 성장한 그 스토리들 그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오케팅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콘텐츠의 신, 역행자 다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그 환경을 이겨내고 일반인이죠. 대기업이 아닌 일반인들이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나는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류에서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케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요. 이 오케팅을 쓴 오두환이라는 작가가 지방대를 나오고 어떠한 스펙도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2신문사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중앙일보인 것 같아요. 중앙일보의 신문 기자로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말리겠죠? 너 지방대 나오고 학점도 별로 안 좋고 관련 과도 아닌데 저거는 인서울권 애들이 해도 어려운 일이다. 너는 절대 안 될 거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이 오두환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해서 보여준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반대를 해야 그 일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오두환이라는 이 사람은 이력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마케팅으로 아빠 사업을 일으켰던 경험, 그리고 자기 이름을 풀이해서 이력서에 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름을 오두환인데 머리 두에 빛날 환 해서 머리가 빛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보냈나 봐요. 그게 어떻게 잘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어요.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다 고스펙자들, 대학도 빵빵한 사람들이 왔대요. 다 대 다 면접이었대요. 7명 들어가서 7명의 면접관이 있는. 이제 오두환 이 작가 차례가 되어서 7명이 들어갔대요. 오두환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면접관들을 봤대요. 그런데 제일 직급이 높아 보이는 면접관이 하루에 몇백 개의 면접을 보나 봐요. 되게 지루한 표정으로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어 보였대요. 그래서 오두환은 내가 저 사람을 타겟팅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면접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오두환 차례가 돼서 오두환 씨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보통은 네 하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오두환은 여기서 다른 마케팅을 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두환입니다.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제일 직급이 높고 지루해 보이는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5초에서 10초 동안 쳐다보니까 면접관들도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겠죠. 그 면접관은 자세를 고쳐 앉고 네, 말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두환은 스펙도 안 되고 대학도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신문사의 약점을 먼저 공부를 하고 약점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브리핑을 한 거예요. 현재 여기 신문사는 온라인 마케팅이 되게 약해 보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고 실제로 몇 명의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온라인으로 승부를 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만약에 온라인 팀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의 강점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당 면접이 길어야 3분인데 이 사람은 3분을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멈췄어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면접관들은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이. 그래서 더 하세요 해서 1분에서 2분 정도 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면접관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었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고 나왔대요. 그러고 합격 통지서를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두환의 이런 자신감? 차별화된 전략?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지? 이 오두환이란 사람은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짧게만 얘기하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전을 해가지고 그걸 해내고, 물론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 실패한 거는 잘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해서 해낸 그런 것들이 참 멋있었어요. 자기가 들어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을 때도 오두환은 마케팅 팀장이었는데 오두환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사장이 아닌데도 직원들 100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겹치고 광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장이
직원들을 해고해야겠다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오두환은 자기를 믿어보고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했는데 결국엔 해고하는 게 맞다라는 선장의 판단에 그럼 제가 모든 직원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오두환을 해고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모든 직원을 100명에 달하는 직원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이 도전 정신과 책임감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콘텐츠의 신이라는 거는요, 이제 유튜버가 쓴 책이에요.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버가 쓴 책인데, 이 유튜브는 뭐냐면 저도 잘 보진 않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 또는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아이들을 좋아하면 유치원 교사가 돼야 된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건 진짜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그거를 인터뷰함으로써 앞으로 그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좋은 의도로 기획된 책이고, 기획된 콘텐츠고, 이 사람은 강점이 뭐였냐면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질문을 해야 했대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강점을 살려서 내가 인터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강점은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잘 들어주고 잘 물어본다는 얘기잖아요.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책에 나왔던 것처럼 이해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두가 말을 하고 싶어 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고 들어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은 그 경청,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겸손하고, 제일 큰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놨는데 내가 나태해지면 한순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항상 휩싸이면서도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 직업의 모든 것, 이 사람한테 배울 거는 겸손, 경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독, 엄마가 보내주신 1독이랑 홍대리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읽으면 정말 독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럼 중간에 덮어놓고 다른 책을 읽다고 또 독서가 하기 싫네 하면 1독을 펴서 읽고, 이거는 이제 스토리로 돼 있으니까 민지가 있어도 편하게 읽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씻고 나서 잠깐 읽고, 자기 전에 잠깐 읽고, 아침에 책 읽기 싫을 때 잠깐 읽고, 한 번에 쭉 읽어나간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신기하게 내가 이 책을 읽지 말고 나한테 도움되는 책을 읽어야지 하고 다른 책을 읽다 보면 재미없어, 다시 이 책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오류일 수도 있는데 난 이 책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던 것 같은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변한 마인드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책을 읽는 행위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사고력이 확장되는 거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알게 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 이제는 책을 읽을 때 뭔가를 꼭 얻어야지 라는 강박증을 좀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고명환 씨 이 책을 읽을 때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병렬 독서예요. 이 사람은 책을 10페이지씩만 여러 권 읽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10페이지씩 읽으면은 저는 뭔가
되게 적은 느낌이고 읽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를 잡았는데요. 6권 정도를 40페이지씩 읽으면 240페이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라는 건 아예 안 읽는 게 아니고 40페이지씩 한 3권 정도를 읽으면은 그 다음 권부터는 잘 안 넘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3, 4권을 그냥 더 읽어요. 왜냐면 더 읽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고명환 씨한테는 병렬 독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 읽은 책이 이 역행자라는 책인데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 기승전결이 있는 사람. 이런 책이 저는 즐거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많은 독자들이 그것을 의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깨기 위해서 내 얘기를 먼저 하겠다. 라고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평범하지만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역행자에서 느꼈던 가장 큰 생각은요. 무의식을 깨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제 표현으로 쉽게 생각하면 욕망을 이겨내는 걸 좀 깨우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뇌는 항상 딱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거 하면 힘든데? 하면 내가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대요. 근데 이 명령을 이겨낸다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령 오늘 운동을 가는데 나 오늘 너무 힘드니까 운동 1시간만 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1시간 반을 하는 거고요. 나 오늘 저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먹어야지 할 때 먹지 않아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진짜 책을 너무 읽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나를 이겼다 라는 그 무의식을 깨부수는 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헬스 스트렝스나 뭐 당구 책 같은 경우에는 당구 책은 좀 읽다 말았어요. 다 읽진 않았고 읽다가 영상으로 보는 게 이거는 배우는 게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헬스 스트렝스도 마찬가지로 제 운동을 지금 1년 하고도 한 달 정도 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펼쳐봐요. 그러면은 저기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고 또 운동이 하고 싶어져요. 엄마가 말한 책에도 있고 여러 책들에도 있지만 그 환경으로 항상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헬스 환경으로 헬스 책을 읽으면서 헬스 환경으로 들어가면 제가 헬스를 하고 싶어 하고요. 저기 책 속으로 들어가면 책이 읽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역행자를 읽으면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었어요. 실천을 해보려고. 사업적인 부분인 건데요. 이것도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저 책에서 고명환 씨가 얘기를 한 건데 책을 읽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실천을 해라. 그러고 실패를 해라. 그러고 다시 책을 읽고 다시 실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루트로 간다면 좀 더 성공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엄마가 궁금해했던 부분이랑 내가 직접 낭독 녹화를 해보니까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한 달은 저번에 엄마한테 카톡 보낸 것처럼 책을 여러 권 샀어요. 핑크 펭귄은 이제 평범하면 까인다. 엄마도 많이 얘기를 하고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읽어보려고 산 거고요. 나머지 책들 아들아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거는 현대 아빠가 아들한테 쓴 책이면은 그러려니 했을 건데
30년, 40년도 더 된 그 시대에 쓴 책인데 베스트셀러 또는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시대가 변해도 상관없이 본질적인 메시지구나 느껴서 책을 샀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2가지 심리 실험. 어렸을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심리 수업을 좋아했어서 심리학 책을 좋아했어서 샀는데 이 책은 마케팅에 또 접목시킨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금리와 환율 알고 갑시다 라는 책이나 주식 투자 Q&A 주린이를 위한 이런 것들도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라. 주식 투자 수업도 많이 들어보고 차트 공부도 해보고 용어도 많이 알고 있는데 안 쓰니까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배웠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많고 제일 크게 느꼈던 건 어차피 100% 성공하는 투자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 확률이 50%를 넘는다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교훈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들 다 병렬 독서로 읽고 있고 지금 80페이지, 120페이지 이렇게 읽은 것들이 많아서 아마 일주일, 2주일 있으면은 또 4-5권의 책이 다 읽힐 것 같아요. 다음 읽을 책도 미리 구매해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녹화를 몇 분을 했는지 재질 않아가지고 네, 그냥 쭉 녹화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낭독을 하실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면은 10분, 15분으로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21분이